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공제폭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 알고 챙겨야 할지 이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썼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제율은 20%로 올라갑니다. 전통시장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 항목은 새롭게 추가됐는데 역시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지난해 하반기 이용분에 한해 80%로 올라갑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증가한 경우 소득공제가 추가되어 전통시장에서 2022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021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로 지출한 돈에 대한 공제액도 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공제 한도는 100만 원 늘어 400만 원입니다. 월세로 쓴 돈에 대한 공제액도 최대 17%까지 늘었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을 포함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난임 시술비의 공제율은 30%로 미수가 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20%로 올랐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지난해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제공하지만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근로자 스스로가 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작년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으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는 근로자는 기존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올해 신청 못한 회사 근로자는 내년 연말정산에 꼭 활용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PC에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민간인증서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CNB 뉴스 이미정입니다.